자, 첫 번째, 입력받은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달라. 그러면 isPrimeNumber라는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3은 소수냐, 4는 소수냐, 5는 소수냐 물어봤을 때 맞으면 1, 아니면 0이라 했잖아요. 그죠? 시어나에선 참과 거짓이 0, 1과 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d이기 때문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돼? 인트. 웬만하면 정수를 표현할 때는 인트로 다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매개변수까지 받아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해주는데, 자, 우리가 3은 소수라는 거 뭐죠? 여러분들?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자, 그러면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인데, 자, 화면을 보세요. 제발. 일단 화면을 보세요. 자, 그러면 isPrimeNumber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은 소수이냐? 4는 소수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1, 2, 그 다음에 뭐예요? 10의 약수. 1, 2, 50. 그죠? 그러면 1, 2, 50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10을 1로도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도 나누고 4로도 나누고 5로 해서 계속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바로 해당 수의 약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에 소수를 구하래요. 소수. 소수. 그러면 11의 소수는 뭐예요? 1과? 그쵸, 11이잖아요. 근데 1과 11인 건 아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의 소수를 구하려면 10의 약수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10을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약수인 거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11이라는 숫자를 1부터 11까지 해가지고 나눠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과 1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 약수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하는 게 맞지만 얘는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과 11로 나누면 무조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죠? 무조건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몇부터 몇까지? 2부터 10까지 나눠봐야 돼요. 2부터 15를 자, 근데 나눴어요. 10이라는 숫자를 나눴는데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소수인 거예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소수, 그죠? 소수가 아닌 거죠. 즉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면, 그죠? 자,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소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0이다.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현하면, 자, 여기서 폭 int i는 강산이 2부터 쓸 거예요. 2. 그 다음에 i라 쓰고 i는 어디까지? 넘 전까지 그냥. 넘 전까지. 자, 이렇게 쓰면 그냥 이제 뭐 나와요? 2 나오고 2, 3 나오고 2, 3, 4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수를 가지고 뭘 해봐야 된다? 해당 수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렸는데 만약에 넘을 i 값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나눠 떨어졌다는 거는 그 수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턴? 0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거는 리턴 1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복문을 정밀하게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눠 떨어졌다? 그럼 그 수는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건 뭐예요? 아, 그 수는 소수가 맞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 1은 소수인가요? 1 소수예요? 아니죠. 그쵸. 1은 소수가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1은 소수인가요? 이렇게 썼을 때 뭐가 나와버리냐면 소수라 나와버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백준이나 프로그램에서 가면 소수 구하는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 소수 판별하는 거 요거만 주죠? 그럼 다 틀렸다 나옵니다. 왜? 1도 소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입구 컷을 해줘야 돼. 입구 컷.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면접을 본대요. 자, 여러분들 면접관이에요. 근데 그 회사의 지원자가 1000명이 넘어가요. 1000명 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못 보죠.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사전에 뭐예요?
테스트를 거치던가 아니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회사 여러분들 이제 뭐 IT 계열 취업한다 했을 때도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얘네들이 이 지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안에서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은 그냥 입국컷 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코딩 테스트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국컷을 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넘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 리턴 0 해주는 거죠. 어차피 음수는 체크할 거 아니기 때문에 0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보다 작다? 1보다 작거나 같다? 1은 왜냐면 1은 소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1 들어오는 순간 마찬가지로 음수 0 들어오는 순간 다 리턴 0 처리해버리는 거죠.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요거를 뭐 이렇게 써볼게요. 잠깐 재미삼아 주석 걸어서 호에서 int i는 1, i는 그 다음에 10, i 뿔뿔, 여기다가 %d 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i 값. 자, 이런 식으로 쓰면 1부터 10까지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겠죠. 그죠? 1은 소수냐, 2는 소수냐, 3은 소수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소수 판별을 요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약수의 합 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3은 약수가 뭐죠? 1, 3이죠. 그럼 얘 더하면 뭐예요? 4죠. 자, 그러면 5도 얘는 뭐예요? 약수가 1, 5죠. 그러면 얘 더하면 뭐예요? 6이죠. 자, 그 다음에 7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약수가 뭐예요? 1, 7이죠. 더하면 뭐예요? 8이죠. 자, 그러면 지금 3, 5, 7은 소수인가요? 그죠? 소수가 맞죠. 그러면 소수 같은 경우는 소수들은 약수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렇죠, 플러스 1한 값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자신의 플러스 1한 값과 똑같다는 거예요. 7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수 같은 경우, 왜냐면 어차피 소수들은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자기 자신에서 플러스 1한 값이랑 똑같은 거라.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아까 어떻게 풀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요거잖아요. 요 함수. 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소수의 합을 구하는 거,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호 int i는 1, i는 i 뿔뿔. 그 다음에 만약에 num이 i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eturn sum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은 뭐라고요? 얘가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요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런 거. 여기다가 리턴해서 뭐 하면 된다? get division sum에서 넘겨받은 num은 num 플러스 1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 응용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약수의 합을 구하는 녀석이잖아요. 약수의 합. 그럼 약수의 합을 구하는 녀석인데 소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에서 플러스 1한 값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함수를 활용할 줄 알면 이렇게도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그냥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코드를 단순히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계산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다른 곳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 출력해라 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아까 계속 이제 소수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소수인지,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지를 판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소수들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void. 왜냐면 얘는 지금 딱히 뭐 여기 어떤 변수에다 담겠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얘는 뭘로 만든다? void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void로. void로 해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받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 받아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 안에서 풀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 안에서도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 했다? 소수 판별하는 함수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prime number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int num. 자, 만약에 num이 뭐예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return 뭐 1 해주고, 아니 return 0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만약에 int i는 만약이 아니라 반복문 돌려서 num 전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num을 i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가 아니죠. 그쵸? 소수가 아니잖아요. 나눠 떨어졌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는 해당 수가 소수죠.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이 뭐예요? 얘가 소수를 판별해주는 함수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판별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구한테 일을 맡기냐면 이 녀석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조별 과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발표를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료 조사를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PPT를 만드는 걸 이제 뭐 한다 했을 때 각각의 역할별로 분리를 해주면 뭐예요? 좀 편하잖아요, 일하기가.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업무를 갑자기 이제 짬 처리한다고 하더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한테 밀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함수가 모든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직관적인 부분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수 판별은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 너가 소수 판별 좀 해봐. 소수 판별 해가지고 그 소수인 값들만 나한테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 반복문 돌려야죠. int i는 1부터 i는 어디까지? num까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1부터 뭐 num까지니까 지금 num이 10이니까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is prime number한테 우리가 뭘 넘긴다? i 값 줘야죠. i 값. i 값. 그러니까 i 값을 줘가지고 그 i 값을 주게 되면 이 녀석이 뭘 해줘요? 소수인 값들만, 얘가 만약에 얘 결과는 1 아니면 0이잖아요. 1 아니면 0. 그러면 참인 것들만 통과된다는 거는 뭐예요? 아, 소수구나. 그 수가 소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printf 써줘야죠. 자, 그럼 뭐 나와요? 2, 3, 5, 7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2, 3, 5, 7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현하실 때 함수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잘 응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조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 코드를 조금 더 짧으면서 간결하고 가독성과 직관성을 이제 지키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게 되냐?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면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코드를 많이 작성해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지만 그 감이 살아납니다. 많이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이제 예전에도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강사님 코딩 실력 빨리 늘리면 뭐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강사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물론 그 공부 잘하는 방식에는 전략과 체계적인 방식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공부 잘하려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 답변할 거예요? 그냥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지 뭐 공부가 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결국엔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는 게. 안 하는데 코딩 실력 늘리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내가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 실력을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실력으로 빨리 늘리고 싶으면 많이 작성해보고 알고리즘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거나 궁금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를 습득해서 그냥 그거를 머릿속에 그냥 저장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시라고. 기록하는 습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배운 거 계속 습관적으로 기록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내가 정리한 것들을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메모하는 습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IT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 기록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개발자로 발을 디미는 순간 개발자는 평생 공부입니다. 사실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자는 더 해야 돼. 더. 왜냐면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변경됨에 따라서 그걸 계속 습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못해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함수를 잘 활용하셔라.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기능들을 많이 구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A부터 Z까지 출력해라. 자, 도대체 A부터 Z까지 어떻게 출력하냐? 자, C 언어에서는 A는 97과 완전히 같은 뜻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문자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었나요? 강사가 이제 데이터 타입 설명할 때 있었나요? 그죠? 캐릭터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캐릭터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인가요? 아니죠. 걔는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렇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문자의 개념 설명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C 언어에서는 문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눈에 문자로 보일 뿐이지 모든 문자는 뭐 처리되냐면 숫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캐릭터 해가지고 캐릭터에서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A를 썼어요. 자, A 담는 거 가능해요. 근데 인트라 써가지고 여기다가 A 넣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자 A는 뭐냐면 실제로 다 숫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숫자인 건 어떻게 하냐?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컴공 쪽 들어가시면 아스키 코드라는 걸 무조건 배우는데, 아스키 코드는 이제 표준화된 방식이에요. 그냥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아스키, 이런 게 아스키 코드구나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뭐 달달달 외우고 이게 왜 만들어지고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개발할 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C 언어에서는 모든 문자는 숫자 처리됩니다. 문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아스키 코드라 하거든요. 그러면 문자 A는 실제로 뭐 취급된대요? 65 취급돼요. 65.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뭘로 취급된대요? 97로 취급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이제 뭐 TMI에게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과거에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요게. 계산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C 언어 문제가 실제로 필기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스키 코드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었지만 아스키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다 틀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실제 필기 문제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존재하거든요. 그런 강의하는 유명 강사들이 이거 보고 쌍욕했어요. 무슨 문제를 있다고 그러느냐. 이거는 그냥 이제 수험생들 다 틀리라고 낸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아스키 코드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공자들도 있지만 비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전공자들이 아스키 코드까지 알면서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C 언어에서는 문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자는 무슨 처리된다? 숫자 처리된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형식으로 만든 게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데, 자, 문자 A하고 대문자 A도 마찬가지 달라요. A는 문자 A, 대문자 A는 65, 문자 소문자 A는 97.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알파벳 총 몇 자예요? 26자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출력할지 모르겠다. 제가 물론 여기다가 정답에 대한 결과를 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양하게 출력하면 되는 건데, 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OP, QR, STU, VW, X, Y, Z.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나오는지 잘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관건인 건데 A to Z.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반복문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A는 뭐래요? 97이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캐릭터 써볼게요. 인트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다가 캐릭터 C는 I라 쓸까요? I는 97. 자, 그럼 97로부터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I는 저는 97 플러스 26자 전까지로 할게요. 왜냐면 알파벳이 26자니까. 그죠? 그럼 123인데 여기 보면 122죠? 그죠? 그렇게 되면 123 전까지 출력해라.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I 뿔뿔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D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D라 쓰면 숫자만 나와요. 그래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또 서식 지정계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C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제가 늘 검색해보라 했죠? 강사 수업 페이지 안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서식 지정계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게 캐릭터, 쇼트, 인트, 값에 대응하는 뭘 표현할 수 있다 나와요? 그렇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찾아볼 수밖에 없죠. 못 외웠으면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안 배운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강사한테 질문하거나 찾아보셔야 돼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가끔씩 안 찾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이거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는데 몰라. 근데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몰랐다. 자, 1차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검색해보고 또는 이제는 AI가 발전됐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검색도 해봤고 AI한테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사수한테 가가지고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너 왜 이제 뭐랄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그런 것들도 길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고프면 뭐예요? 배고프다고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 라면이 있어요. 근데 배는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라면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죠? 배고프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입 벌린다고 누가 밥 넣어주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여러분들 밥을 먹으러 밥 먹으려고 뭘 찾아다니는 것처럼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막혔다. 그럼 그걸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 벌린다고 여러분들 입에다가 밥을 넣어준 사람 없어요. 그게 사회입니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내가 뭐 못했다 해가지고 아 이거 못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가 아니라 %t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써주면 문자를 출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쓰는 거는 요거 밑에다가 이제 a부터 z 출력하려고. 여기다는 i 써줘야죠.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for 캐릭터 그냥 c라 쓸게요.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c는 어디까지? z까지. 요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